일단 우리 오늘 진도 수상 마무리하고 합시다. 그 제 기억에는 원의 방식에서 38번부터 할 차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8번 맞죠? 아닌가요? 맞죠? 38번. 집중. 마포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있어요. 뭐 많이 중요치는 않아요. 그냥 자체 방식을 구하는 건데 그 자체가 원이에요. 그 뜻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설명할 수 있는 거라서 크게는 뭐 지장 없는데 지금 38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1,0 4,0으로부터 거리의 B가 2대1이 되게끔 움직이는 P의 자치를 구하래요. 38번을 예를 들고 있는 거야. 그냥 노멀하게 자체 방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다만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것은 A라는 점이 1,0이고요. B라는 점이 4,0이래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거리의 B가 2대1이라는 소리는요. 3분의 AB를 2대1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1대1인 것 같죠? 2대1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점이 P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느낌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2대1이라는 것은 말이지 외분점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2대1 이렇게 돼서 이것도 길어 보이고요. 어우씨 이렇게 외분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의 B가 2대1이라는 것은 내분점일 수도 있고 외분점일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붕 떠 있는 점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P가 있어서요. 이렇게 돼서 요만큼의 길이의 B가 2대1입니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좌표 평면에서는 이런 걸 만족한다면 뭐 원할 수도 있는데 공간으로 가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거리의 B가 저렇다는 소리는 야 일단 이런 내분점이랑 외분점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지식만 있으면 일단 돼요. 이거를 오리지널로 풀려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체 방식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P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자라고 시작을 하고요. AP의 거리 대 BP의 거리가 2대1이야 라고 푸는 것이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2대1을 만족하는 것은 내분점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런 자체 방식을 구하라 이 뜻이거든.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을 거란 말이야. 이 BP AP 이렇게 됩니다. 두 점수의 거리는 루트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냥 푸는 것보다 제곱해서 푸는 게 현명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BP의 제곱이 되고요. 걔가 AP의 제곱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4에다가 BP의 제곱을 해보면 x-1의 제곱이 되고 y의 제곱 두 점수의 거리하고 있는 거야. AP의 제곱을 해요. BP의 제곱 이게 아니잖아. 야, 너 아니잖아. BP의 제곱을 해보면 x-4 이놈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P의 제곱은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거를 보면은 x와 y에 관한 2차식인 데다가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 같아 보이지 않아요? 저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3x제곱, 3y제곱 이런 거잖아요. 따라서 이 자체 방식은 뭐겠어요? 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실제 뭐 계산을 해보면 원이 나와. 그래서 얘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뭐 풀이는요 모든 자체 방식을 풀 수 있는 범용적인 방법. 자체 방식 풀듯이 그냥 풀자야. 기본적인 컨셉은. 근데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원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원을 이제 해봐요. 이렇게 원 돼야 되는데 이렇게 원이 됐을 거래. 이 구조를 자세히 봤더니 여기에 있는 내분점이랑 외분점을 지름의 안끝점으로 하는 원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자. 일일이 자체 방식을 구하는 것보다 이 경우라면 이렇게 쓸게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겠구나. 이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자고. 이게 첫 번째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 점이 있으면 내분점 구하고 외분점을 구해서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식을 구하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란 말이야. 그 P점의 좌표를 내분점을 구해봐요. 2대1이래요. 공식으로 하셔도 좋고 뭐 그냥 하셔도 좋고.
공식으로 하시도 좋고 당 하셔도 좋고 내분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얼마죠? 얘가 2대1로 내분점이었었잖아요. 그러면 분모는 3이 될 거고요. 크로스 곱이니까 너랑 나랑 곱하고 너랑 나랑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8, 이렇게 곱하면 1이잖아요. 합하면 이제 9 되는 거죠. 3,0이죠? 그렇죠? 오케이, 3,0 되는 겁니다. 3,0이고요. 외분점은요? 7,0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된대요. 내분점, 외분점을 구해서 얘를 지름이 안 끝으로 하는 원의 방식을 구하는 게 편리하지 않겠느냐가 포인트예요. 이게 더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 같은 경우 이렇게 푸는 게 편할 거야 한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위치. m이 n보다 큰지 혹은 n보다 n이 큰지 이 위치는 조심하십시오. 상위 과정에 있는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한 지식이 등장을 하곤 하거든요.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그쪽에서 종종 등장하곤 하는데 우리 이런 거는 알아. 내분점의 위치랑 외분점의 위치를 할 때 얘처럼 쭉 가요. 쭉 가서 여기가 A가 있어. B가 있다. 그러면 M 대 N으로 내분하고 외분하는 점을 찾으세요 할 때 두 개 좀 갈라서 해보죠. M이 N보다 크대요. 이렇게 한 2대1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이 N보다 크대요. 내분점은 금방 하죠. 이렇게 M 대 N으로 내분하겠죠. 내분점이고요. 틀리면 어떡하지? 괜찮아. 틀릴 수도 있지 뭐. M이 N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M 대 N이니까. M 대 N으로 외분하게 되면 네, 외분점이 여기에 있겠구나. 이런 건 찰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더 크대요. 그럴 수 있잖아. N이 더 크게 되면 M 대 N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렇게. 이게 내분점이 될 거고요. 외분점은 왼쪽에 있겠죠? M 대 N이니까요. 이렇게 가서 그 위치는 찾자고. 실컷 공식을 다 해놓고 틀리면 아주 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는 꼭 기억하자요. 됐죠?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 문제는 저렇게 푸시면 되고요. 굳이 연결을 시키자면 옛날 한옛날에 귀여웠던 중2 시절에 가계 이등분선? 했던 것 같은데 또 이거 잘못 그리면 또 엄청 커져요. 또 A, B, C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각이 이등분선이죠. 그러면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외곽이 이등분선을 하면 안녕 가요. 쭉 갑니다. 이렇게 쭉 갔어요. 그러면 이거 외곽이 이등분선이 있대요. 그러면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었어요. 중2 때인가? 그러니까 그랬었습니다. 여기는 선분 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고 얘는 선분 BC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여 안에서도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데 가끔 이제 내신에 등장하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설명했으니까 38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내분점 외분점 다 구했으니까 중점 구할 수 있잖아요. 하면 되겠죠. 넘어가시고 39번. 오늘 얼른 진도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수학 공부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죠. 우리 대양서만 모였으니까 우리끼리 얘기 좀 할까요? 이따 잠깐만 얘기 좀 하죠. 일단 진도 나가고 39번. 중심이 4,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위의 점 P와 원점을 잇는 선분의 중점의 자치의 길이를 구하라. 뭐 항상 뭐 이래요. 자체 방식을 구하라고 하면 점의 성질을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점은 가만히 있는 점이 있고 움직이는 점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점을 정점이라고 읽어야 되니 정점이라고 읽어야 되니? 점이니 점이니? 그 가운데 정점 이렇게? 그런 건가요? 정점이 있고 그다음에 동점이 있어요. 정점은 보통 뭐 A, B, C 순서대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1,3 이런 걸 할지. 동점은 PQR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점이니까 움직이는 점이겠죠? X, Y라고 놓거나 A, B라고 놓거나 이딴 식으로 놓고 출발을 해요. 동점이라는 것은 자취를 가지고 있어요. 자취는 구분은 짓자고 도형이에요. 도형.
동점 움직이는 점이니까 이렇게 움직였으면 직선입니다. 이렇게 움직였으면 원일 거예요. 이렇게 움직였으면 포물선이네요. 이렇게 움직였으면 타원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됐죠? 자취를 가지고 있을 거고 자취라는 것은 여기가 포인트죠. 자취 방정식이 존재할 거예요. 방정식이라고 했던 이유는 주어진 식이 함수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원 같은 경우는 이거 함수가 아니잖아요. 타원도 이거 함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2차 함수라고 불릴 수 있고 1차 함수라고 불 수 있기 때문에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함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직선의 경우는 x와 y에 또 이렇게 길게 다르면 혼나겠죠. x와 y가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직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x와 이렇게 써야지 y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 같아요. 그러면 원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뭐 할까요? y가 있고 빼기 4x제곱, x는 1차, x는 2차, y는 1차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렇게 생긴 포물선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너는 뭐 x제곱 더하기 그냥 대충 할게요. 3y제곱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x와 y에 관한 2차식인데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다르면 뭐 타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 이 자취의 방정식의 정의가 뭐냐면 동점에서의 x좌표와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취의 방식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동점을 얘네가 설정을 했잖아. x, y로 설정을 했건 a, b로 설정을 했건 목표 a, b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자가 목표인 거예요. a, b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려고 딱 봤는데 걔가 여러 가지 매개 변수로 태워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순박하게 관계식을 그냥 한 문자로 통일했을 때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기억 아시겠죠? 이제 39분